그날 밤 편의점에서 그 남자를 만났다. 그리고 내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내 삶 전체를 흔들 줄은 몰랐다. 나는 53세, 이름은 박지영이다. 남편 김정호는 5살 연상으로 몇 년 전 조기 퇴직 후 집에 있고, 딸은 2명, 고3 지원이와 고1 지연이. 둘 다 사춘기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어서 집안은 늘 예민함과 무기력함이 뒤섞여 있다. 반복되는 일상, 아침은 늘 한결같다. 6시 정각 알람 소리에 눈을 뜬다. 겨울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이라. 창밖은 어둡고 여름엔 새소리가 들리지만 내 하루의 시작은 늘 바쁘다. 남편 아침밥 차리고 아이들 도시락 싸고 빨래 돌리고 분리수거 내놓고 다림질하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반찬을 만들고 중간중간 보험 상담 전화도 받고 학원 시간표도 확인한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본다. 여보,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있어. 저녁엔 뭐 먹을 거야? 알아서 할게. 대화라고 할 것도 없는 주고받기. 큰딸 지원이는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짜? 엄마가 싸준 도시락 이상해. 작은 불만들을 쏟아낸다. 둘째 지연이는 아예 말도 없이 휴대폰만 본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나라는 사람은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시간 안에서만 존재한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딸. 그런데 정작 내게 당신은 괜찮아? 라고 물어주는 사람은 없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녁을 준비했고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다. 남편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여보, 휴대폰 좀 내려놓고 밥 먹어. 대답은 했지만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큰딸 지원이가 반찬을 한 입 먹더니 고개를 들고 내게 말했다. 엄마, 제발 좀 사온 거 먹으면 안 돼? 학교 급식보다 맛없어. 지원아, 엄마가 얼마나 정성껏. 아, 또 시작이네. 맨날 정성만으로 맛이 나는 게 아니라고. 남편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둘째는 언니 또 시작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한숨을 내쉰 것도 아니었다.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다. 어디가? 남편이 뒤늦게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밤 9시 40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가까운 편의점 불빛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매일 지나다니면서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딩동 소리와 함께 따뜻한 조명이 나를 맞이했다. 계산대 앞에 깔끔하게 생긴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40대 중후반 나이대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진열대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좀 쌀쌀하네요. 정말 별거 아닌 인사였는데 그 말이,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감싸는 듯했다. 오래간만에 들어본 따뜻한 말투였다. 반찬 같은 거 있어요? 내가 묻자 그는 곧바로 매장 한쪽 구석으로 안내했다. 여기요, 오늘 막 들어온 거예요. 이건 계란 장조림, 이건 우엉조림, 이건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메뉴예요. 그 말에 순간 마음이 찔렸다. 아, 나는 이제 저 분류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반찬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하려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죠? 네? 이 시간에 오시는 분들 보통 자기한테 줄 시간이 없는 얼굴이에요. 특히 여자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누군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 같았다. 저도 그런가 봐요. 내가 작게 웃었다. 괜찮으시면 따뜻한 차 하나 드릴까요? 서비스로요. 그는 뜨거운 캔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제가 야간 아르바이트 한 지 2년 됐는데 이 시간대 손님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들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 작은 배려가 이상하게 가슴 깊이 와닿았다. 그날 이후 매주 금요일 밤 9시 40분이 되면 나는 그 편의점을 찾았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남편은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내가 집에 없다는 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오늘은 어떤 하루였어요?
그가 물으면 나는 가끔 내 이야기를 꺼냈다. 딸이 요즘 너무 예민해서요. 대답 안 하면 짜증, 대답하면 잔소리래요. 남편은 아예 관심이 없고요. 그는 웃지도 가볍게 넘기지도 않았다.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거 말하는 사람 진짜 힘들겠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이혼했거든요, 작년에. 와이프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기는 그냥 집안의 하인 같다고. 아무도 자기 말은 안 듣는다고. 순간 마음이 뜨끔했다. 죄송해요. 제가 괜한 얘기를. 아니에요.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서 들어준 건 처음이라는 걸. 시간이 갈수록 금요일이 기다려졌다. 머리를 말리고 립밤을 바르고 편의점에 가롯을 조금 더 신경 쓰게 됐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그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다. 이름은 이준석 48세. 낮에는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혼 후 혼자 살며 전처와 사이에 7살 아들이 하나 있다. 어느 날 그는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도시락을 내밀었다. 이거 드셔보실래요?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뚜껑 위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심장이 울컥했다.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준석 씨는 왜 이렇게 친절해요? 친절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가요. 수경 씨 같은 분을 보면 저 같은 분? 열심히 사시는 분. 그런데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분. 제 전처도 그랬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안쓰러워요. 비가 내리던 날 우산 없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가 나를 불렀다. 잠깐만요. 이거 가져가세요. 그의 우산이 내 손에 쥐어졌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오셔야겠네요. 그 말 하나로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느 금요일 나는 가지 못했다. 고3 지원이가 성적표를 받아온 날이었다. 울음을 터뜨리며 방을 박차고 나왔기 때문이었다. 엄마,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나도 안다고.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해? 공부가 잘 되겠어? 남편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둘째는 언니 또 난리네. 엄마 좀 어떻게 해봐라며 짜증을 냈다. 그날 밤 거울 속에 나는 머리는 헝클어지고 입술은 말라붙고 눈엔 생기가 없었다. 그저 집의 하인처럼 보였다. 다음 주가 되어서야 편의점에 갔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괜찮으세요? 나도 내가 다시 올 줄 몰랐어요. 뭔가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내가 지난주 일을 털어놓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들도 비슷해요. 제가 남자라서 아빠랑 사는 걸 힘들어해요. 많이 힘들어해요. 아이들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준서 씨는 아이 마음을 알려고 하시잖아요. 잘 오셨어요. 당신 같은 분 진짜 흔치 않아요. 그날 우리는 편의점 옆 벤치에 앉아 캔커피를 하나씩 마셨다. 이름도 나이도 결혼 여부도 이제 다 아는 사이가 됐지만 여전히 편안했다. 며칠 후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은 커피 말고 술 한잔 어때요? 수경 씨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우리는 작은 선술집에 앉아 맥주잔을 기울였다. 웃음과 함께 마음속 경계가 허물어졌다. 준서 씨는 재혼 생각 없어요? 글쎄요. 한번 실패해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수경 씨는 지금 행복하세요? 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다.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저까지 마음이 아파져요. 술집을 나왔을 때 방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반짝이며 길게 늘어져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수경 씨,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며 걸음을 멈췄다. 나도 따라 서서 그를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평소 편의점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랐다. 더 진지하고 더 간절해 보였다. 오늘 그냥 헤어지기 싫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지만 그 순간 내 세상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그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뒤로 물러서려다가 그만두었다. 저도.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그래요.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볼을 스쳤다. 차가운 방공기와는 달리 그의 손은 놀라울 만큼 따뜻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수경 씨가 웃는 모습이 좋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짧았지만 확실한 키스였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아마 내 눈동자도 그랬을 것이다. 집에 들어가셔야 해요. 그가 작게 말했지만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네. 나도 대답했지만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가 다시 한번 내 볼을 어루만졌다. 다음 금요일에도 올 거예요? 그가 물었다. 올 것 같아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그제야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 입술은 아직도 그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키스 이후 며칠이 지났다. 그날 밤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뭔가 달라진 내 모습이 보였다. 입술에 색이 돌아왔고 눈빛이 예전보다 살아있었다. 토요일 아침 남편이 식탁에서 말했다. 나랑 애들 외갓집 좀 다녀올게. 저녁 먹고 늦을 것 같아. 고3 지원이는 학원도 빠지고 고1 지연이도 따라간다고 했다. 엄마는 같이 안 가? 지연이가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집안일 좀 하고 좀 쉬고 싶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뒤 집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거실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한 번도 이렇게 완전히 혼자가 된 적이 없었다. 손목시계를 보니 오후 6시 20분. 창밖은 벌써 어둑해지고 있었다. 잠시 뒤 핸드폰으로 전화기가 울리고 오늘 잠깐 나올 수 있어요? 낯익은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안 되면 괜찮아요. 아니에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편의점 말고 조금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날까요? 가지 말자 이러면서도 내심 기다린 건 나였다. 마음속에서 누군가 속삭였지만 발걸음은 이미 옷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하고 립스틱을 가볍게 발랐다.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바람이 불어왔다. 우리는 편의점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선술집에서 다시 만났다. 지난번보다 더 편안하게 웃으며 그는 내 앞에 자리를 잡았다. 오늘은 혼자예요? 그가 물었고 나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아주 오랜만에. 완전히 혼자예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오늘은 그저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맥주잔이 몇 번 오가고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수경 씨,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다. 테이블 우리 손이 겹쳤다.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걸 아는데. 내가 속삭였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오늘만큼은 모든 걸 잊고 싶어요. 우리는 선술집을 나와 조용한 골목길을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함께 걷고 있었다. 저기, 그가 걸음을 멈췄다. 작은 골목의 네온사인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프런트에서 카드를 건네받는 그의 손이 떨렸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희미하게 빗소리가 들렸다. 그가 다가왔고 나는 한 발 물러서다가도 결국 그를 바라봤다.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관없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 되었다. 그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그리고 가장 짧은 밤이었다. 모든 것을 잊었다. 아내라는 이름도 엄마라는 무게도 53년간 쌓아온 모든 틀도.
그 순간만큼은 오롯이 박순영이라는 한 여자로만 존재했다. 다음날 아침 창밖에 햇빛이 눈부셨다. 휴대폰 화면에는 남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한 통.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현실보다 전날 밤의 온기가 더 선명했다. 며칠 후 고3 지원이의 학원 상담이 있었다. 아침부터 아이는 예민했고 남편은 운전대에 앉아 툴툴거렸다. 상담 끝나면 바로 집에 가자.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학원 상담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거기 있었다. 단정한 양복 차림, 진지한 표정, 책상 위에는 상담 자료와 지원이의 성적표가 놓여 있었다. 그의 눈이 나를 스쳤지만 그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마치 우린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국어과 이준서입니다. 낯선 목소리로 건넨 인사. 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굳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지원이가 국어는 꽤 잘하는 편인데 문학 부분에서 조금 약해요. 특히 현대소설 지문 해석에서. 그는 30분간 완벽한 선생님이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의 설명을 들었고 지원이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럼 이제 개별 상담을 위해 학부모님만 남아 계시고 지원이는 밖에서 잠시 기다릴까요? 남편과 지원이가 나간 뒤 방 안에는 우리 둘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원이 어머님, 죄송합니다. 왜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계속 말했다. 처음엔 몰랐어요. 성만 들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준서 씨도 힘들겠네요. 네, 많이 힘듭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경 씨는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문 밖에서 남편과 지원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남편과 지원이가 들어왔다. 그는 다시 완벽한 선생님의 얼굴로 돌아갔다. 그럼 앞으로 지원이 국어 성적 향상을 위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아쉬움과 결단이 동시에 보였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다시 찾아갔다. 그날 밤 편의점에는 그가 없었다. 불빛은 그대로였지만 계산대에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서 있었다. 저기, 평소에 여기서 일하시던 분은요? 아, 준서 형? 그만뒀어요.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편의점을 나왔다. 벤치에 앉아 캔커피를 마시던 그 자리도, 처음 우산을 봤던 그 길목도.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다. 그 후로 나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밤 9시 40분이면 시계에 눈이 간다. 한 달 뒤 지원이가 말했다. 엄마, 국어 선생님이 바뀌었어. 전 선생님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대. 나는 별일 아닌 듯 고개만 끄덕였다. 2달 뒤 남편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목공이었다. 집에서 맨날 빈둥거리니까 답답해서. 뭔가 만드는 게 좋네. 처음으로 남편의 눈에 생기가 보였다. 여보도 뭔가 해봐. 요즘 표정이 좀 달라 보여. 저요? 응. 뭔가 예전보다 편해 보여.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다고 해야 하나. 나는 놀랐다. 내가 달라 보인다니. 지원이도 조금씩 변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만든 미역국을 먹으며 말했다. 엄마, 이거 맛있네? 예전에 왜 맛없다고 했지? 내 입맛이 바뀐 거 아닐까? 아니야. 엄마가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요리할 때 표정이 좀 더 편안해 보여.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나는 정말 달라져 있었다. 무너져 내렸던 뭔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6개월 후 나는 작은 베이킹 클래스에 등록했다.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각자의 일로 바쁜 틈에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라떼를 마시는데 문득 그때의 밤 9시 40분이 떠올랐다.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그냥 버티고만 있었을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의 시간 속에서만 살았을까? 준서를 다시 만날 수는 없다. 그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가 내게 준 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그는 내게 말해줬다. 당신도 한 사람의 여자라고. 당신의 이야기도 들을 가치가 있다고.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 짧은 시간들이 나를 다시 살게 했다. 밤 9시 40분. 이제는 그 시간에 시계를 보지 않는다. 대신 베이킹 수업에서 배운 스콘을 만들거나 책을 읽거나 남편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은 생각한다. 그 시간 내가 여자로 숨 쉴 수 있었던 단 30분. 일탈이 아니라 숨이었다. 한 번이라도 내 존재가 가벼워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보이는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얼마나 사람을 살게 하는지 이제는 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나는 지금 조금 더 나다운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